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해볼까요? 어제는 제가 재민아이랑 무슨 주제로 이야기를 할까 하면서 신나게 싸웠어요. 원래 이맘때쯤에 고비가 옵니다. 듣기훈련 100일 프로젝트를 만들 때도 이맘때쯤이 되니까 더 이상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 생각이 나질 않더라고요. 말하기 훈련 100일 프로젝트도 드디어 고비가 왔습니다. 사실 해야 할 이야기들은 거의 다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은 초반에 다 쏟아냈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기반으로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도 설명하고 뒤집어서 설명하고 옆에서도 설명하고 하나의 이야기를 이렇게 다양하게 설명을 해서 우리의 이해의 폭을 넓히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재민아이가 제안하는 이야기들은 이미 다 했던 것들이라고 했더니 나중에는 짜증이 올라오나 봐요. 그래서 한참을 웃었습니다. 저는 다시 우리들이 놓친 것이 없나 살펴보는 중이고요. 그러다가 문득 우리들이 좀 무거워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민아이의 설명으로는 우리의 뇌 속에 만들어지는 그 미엘린이라는 지방질이 길을 만들고 패턴화시켜 벌어지는 현상이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아이 때는 이 생각의 패턴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산만하지만 선택과 집중의 과정을 거치면서 신경 절연 물질인 미엘린이 신경을 감싸면서 이 생각의 길을 고속도로처럼 만들어 간다고 하더라고요. 반대로 우리가 잘 닦여있던 이 회로들도 잘 쓰지 않게 되면 미엘린이 얇아지면서 신호가 새어나가기도 하고 퇴화하기도 하고 그런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다가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이 들었어요. 이 아이들은 세상의 모든 것에 열려 있어서 그 무엇이든 수용을 하는 자세를 유지하고 있고 오히려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세상의 것에 문을 닫아서 미엘린에 갇혀서 굳어져 간다고 말이죠. 우리가 익숙한 것들에 안주를 하고 뭔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일을 게을리하고 있다는 말인 거죠. 그 아이의 촐랑거림과 산만함은 모든 에너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된 상태인 거고요. 오히려 어른의 묵직함은 회로가 굳어버린 폐쇄성을 보여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의 육체는 생존을 위해서 최소의 에너지 법칙을 따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뇌와 몸은 에너지를 아끼려고 하고요. 그래서 새로운 시도보다는 익숙한 관성에 안주하려고 하는 신호를 끊임없이 보내게 됩니다. 그게 우리의 생존에 더 유리하니까요. 이것은 동물의 속성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묵직하게 무게를 잡는 것이 어른의 품이라고 스스로를 속이며 사실은 에너지의 태화를 성숙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육체의 그 교묘한 기전에 끌려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나라고 하는 이 존재는 우리의 영혼이라는 비물질의 에너지입니다. 이 육체는 그저 이번 생에 잘 빌려서 쓰는 도구에 불과하죠. 젊어서는 이 육체의 힘을 빌어서 지구의 중력을 이겨냈다면 나이가 들어서는 자신이 받아들였던 그 지식과 정보 같은 비물질의 에너지를 이용해서 이 지구의 중력을 이겨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선 아마도 미엘린의 패턴을 벗어나야 할 겁니다. 아직 패턴이 만들어지지 않았던 어린아이의 시선으로 돌아가야 하고요. 이게 결국엔 간단하게 말을 하면 호기심이에요. 내가 스스로 다 안다고 착각하는 순간 우리는 굳어져 갑니다. 우리 인간의 삶을 생각해보면 들숨과 날숨 사이에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태어나 처음으로 하는 행동은 날숨이에요. 엄마 뱃속에서는 그 양수라고 하는 보호막 안에 있으면서 폐로 숨을 쉴 수가 없죠. 그래서 배꼽으로 엄마와 연결돼서 산소를 공급받습니다. 엄마 몸 밖으로 나오는 순간부터 폐로 호흡을 해서 산소를 공급해야 하는데 그때 처음부터 숨을 들이쉴 수가 없어요. 코와 입안에 양수가 가득해서 온갖 이물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날숨을 먼저 할 수밖에 없습니다. 흥하고 내뱉으면서 이물질을 걷어낸 뒤에야 비로소 숨을 들이쉴 수 있어지죠. 그 찰나의 순간에 정말 희한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을 때가 되면 숨을 거둔다고 하죠. 처음 태어날 때 내뱉었던 그 숨을 다시 들이마시듯 숨을 들이쉬고 인의 모든 활동을 멈춥니다. 그 날숨과 들숨 사이가 인생인 거죠. 막 태어난 아이들은 모든 것이 연합니다. 뼈조차 여물지 않아서 부드럽죠. 그런데 이 몸은 마지막에 가서는 뻣뻣하게 굳습니다. 우리들의 생각이 연하면요, 몸도 부드러워지고요. 이 생각이 굳어있으면 몸도 뻣뻣해집니다. 우리의 영혼이 충만하면 이 중력을 견뎌내고요. 우리의 영혼이 빈곤하면 중력의 무게를 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당연히 무겁고 힘들겠죠.
평소에 아버지께서 저에게 해주시던 얘기가 있어요. 제가 어릴 적에는 그렇게 연하고 싹싹했대요. 100번을 부르면 100번을 다 응? 하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던 아이가 자라나면서 무게를 잡기 시작하니 부르기도 부담스럽다고 합니다. 순간 아차 싶어서 무엇이 나를 무게 잡게 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엔 생각이에요. 뭔가 나를 사로잡은 생각들이 결국 나를 무겁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생각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결국 이 생각이라는 것도 내가 받아들인 지식과 정보들의 결정체라는 거죠. 분명히 저는 흘려버린 것들이 많았을 겁니다. 내가 붙들어낸 지식과 정보들이 뭉쳐서 지금의 내 생각을 만들었을 뿐인 거죠. 그런 생각이 들면 혹시 내가 흘려버린 정보들이 오히려 나를 가볍게 만들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만약 그렇게 균형을 맞췄다면 내가 이렇게 무게를 잡고 스스로 무거워졌을까 하는 거죠. 대부분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는 그 고정관념들이 무게를 갖고 나를 짓누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작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그래야 할 특별한 이유도 없는 것들인데 말이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 학과목에서 한 번 공부하는 게 밀려버리게 되면 점점 그 과목은 따라잡기 어려워지고 결국 그 과목을 포기하게 되죠. 아마도 대부분이 수학이 그랬을 거고 영화가 그랬을 테죠. 이런 경험들 없으신가요? 저만 그런가? 그런데 우리 인생도 똑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 우리에겐 지식과 정보들이 다 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놓쳐버린 거죠. 흘려보냈거나 말이죠. 그리고는 미션이 주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 미션을 처리할 생각조차 못했던 거죠. 우리가 인간으로 살아가려면 필요한 기술들이 있습니다. 가령 밥을 차려 먹는 기술이나 집안 청소를 하는 기술이나 또 내 이부자리를 정리하는 기술 같은 거 말이죠. 그런데 이런 기술을 가르치는 부모가 없죠. 오히려 아이들에게 필요한 이 기술들을 부모들이 대신해 줍니다. 공부하라고. 그게 자식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말이죠. 그러나 정작 이렇게 자란 아이들은 세상에 나와서 혼자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어지고 맙니다. 이 부모의 거짓 사랑이 만든 결과물이죠. 이 비슷한 일들은 엄청 많아요. 가령 우리는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형제를 붙여주죠. 서로 다른 기질과 성격을 가진 그 사람을 배우고 익혀서 사람을 대하는 기술을 익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만으로도 부족해서 다시 유치원부터는 나와 전혀 다른 환경 속에서 자란 사람들을 붙여줍니다. 우리는 이 학교라는 울타리에서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법을 배웠어야 했죠. 거기에는 친구들뿐만이 아니라 선배 후배들과 선생님들까지 같이 한 공간에 묶어서 1년 365일을 함께하게 만듭니다. 가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만났던 그 많은 사람들과 지금까지 연결이 돼서 잘 지내고 있다면 과연 내가 이 세상에서 못할 일이 있을까 하는 상상 말입니다. 우린 결국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했던 겁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 줬습니다. 안 준 게 없어요. 내가 못 챙겨 먹었을 뿐이라는 거죠. 이처럼 한번 밀린 공부 때문에 결국 그 과목을 포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놓쳐버린 아니면 흘려버린 것들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건 도무지 어디에서부터 어긋나서 어디에서부터 손을 대야 하는지 모르는 것처럼 말이죠. 아마도 처음에는 무척이나 가벼운 것들이었을 겁니다. 그 가벼웠던 것들을 잘 받아먹고 소화를 해냈다면 이 지구의 중력이 그렇게 무겁다고 느껴지지는 않았을 거고 말이죠. 그러나 그 가벼운 것들을 놓쳐버린 탓에 내 스스로 내 몸이 무겁고 버겁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번 생은 망했냐? 그렇지는 않아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갈 날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서 포기하면 더 나락으로 갑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인생학교에서는 그 회복 프로그램을 만든 겁니다. 듣기 훈련 100일 프로젝트와 말하기 훈련 프로젝트. 이 100일 훈련 프로젝트는 자연의 법칙에 의거해서 만든 아주 정교한 프로그램입니다. 힘들이지 않고 저절로 그리고 스스로 회복이 되는 프로그램이에요. 일단 이 세상이 나에게 전달해주는 모든 정보들을 아니라고만 하지 말고 받아두는 훈련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세상의 모든 이야기들을 가져와서 자연의 법칙에 의거해서 풀어놓습니다. 그동안 내가 놓쳤던 것들, 내가 흘려보냈던 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다시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렇게 100일 동안 하는 이야기를 잘 듣다 보면 내 머릿속에서 미엘린이 다시 생성이 되고 흩어지기도 하면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갈 겁니다. 그리고 현재 21세기에 최적화된 뇌로 바꿔가는 거죠.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매일매일이 새롭고 신비하고 신선하고 가뿐해집니다. 그리고 호기심도 다시 살아나죠. 아, 내가 이렇게 모르고 산 게 많았구나 하면서 알아가는 재미가 생깁니다. 누군가 나를 부르게 되면 응? 하고 돌아보면서 바로바로 반응을 하게 되고 말이죠. 그러다 보면 이 지구의 중력을 더 이상 느끼지 않게 되겠죠.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이런 날들이 쌓이게 되면 주변의 사람들이 변하게 되죠. 그 중용의 문장처럼 말이죠. 우리들의 정성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게 될 겁니다. 저는 반드시 그런 날이 오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오늘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